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 실천 과제는 인수위원회 격인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와 분과별로 10개가 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사람을 위해 벼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위인설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가 지난 5일에 있었습니다. 준비위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실화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모두 86개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주의위원회가 제안한 구상입니다. 마을단위 자치회와 민회, 당사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춘천시민주권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기관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방경제위원회는 춘천시 평화재단 설립을,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연구지원센터와 우리술연구원,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농민가공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도시분과는 춘천시민문화센터 건립, 산림산업분과는 산림산업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성평등교육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춘천시의 산하 파견기관보다 많습니다. 준비위원회 11개 위원회와 5개 분과에서 1개 이상의 조직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들의 주장을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제안한 기구들을 정책에 모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벌써 옥상 옥은 물론 자리 만들기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노후된 원주시립 화장시설에서 굴뚝 여과기가 고장나 인근 아파트 등에 분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기름에서 나온 그을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화장장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들이 깨알 크기의 거뭇거뭇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휴지로 문지르면 시커먼 때가 묻어나고 물을 뿌리자 구정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아파트 난간도 심지어 지방까지도 검은 먼지가 침투했고 밖에 있던 주민들은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었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전 7시 50분쯤 화장장에서 검은 연기가 20분가량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가 아주 말도 못하게 소소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어디서 불이 났는가 보네. 그랬지. 화장장 굴뚝에서 나온 분진들이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모두 날아들었습니다. 화장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까지 분진이 날아갔고 피해 차량만 수백 대에 달합니다. 원주시는 화장장 여과기 고장으로 경유 그을음이 배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검고 다 이게 경유분진입니다. 경유분진. 그 안에 있는 거하고는 딱 밀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시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온 그름이다 보니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장터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이 분진이 다 날라 들어왔다라면 뭐 사람들이 좋겠어요. 원주시는 살수차를 동원해 아파트 시설과 차량 세척에 나서는 한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배분하는 발전소 지원금 문제로 마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서 관련법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가동 중인 양양 양수발전소.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로 800여 미터에 달하는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댐에 고인 물을 순환해 발전을 하다 보니 수질이 좋지 않고 물 부족과 송전선로 때문에 주변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있는 4개 마을에
해마다 3억여 원이 지원돼 마을 소득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지원금 배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원금 배분 방법을 놓고 마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읍면 지역 전체에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양수 발전소가 있는 양양군 서면 지역 20개 리단위 마을 가운데 지원금 혜택이 없는 16개 마을도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서면 지역이 광범위해 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을 확대는 놨지만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직접 피해 지역, 간접 피해 지역, 기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 이런 세 분류로 나눠서 배분하는 합리적인 배분안을 마련을 해서 양양군은 국내 다른 양수 발전소의 상황을 파악해 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울 계획이지만 마을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거진항 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과 어민들의 갈등 때문에 일부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 거진항. 지난 2015년부터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이란 종합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3월까지 4년 계획으로 시행됐는데 현재 일부 구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인, 수협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세부 구역을 나눠 항내 옥계시설 설치 공사를 해야 조업이 가능하다는 어업인들과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는 행정기관이 부딪혔습니다. 어민들이 먹고 살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뒤에 부시고 부대살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어민들 먹고 살 자리가 없어요. 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없다고. 또 하나는 급유시설입니다. 원래는 이곳 급유소 앞에서 기름을 넣었었지만 50m가량 항구를 매립하면서 물양장이 멀어져 어선들이 기름을 넣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 누출 사고와 어민 불편을 고려한 수협이 급유시설을 정박시설 가까이에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해수청이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성군 수협, 어업인들이 모여 대책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현장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관계는 마무리 올해 짓고 내년도 2월달 내지 3월달 조기 착공해서 옥계시설을 일부 5월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시작한 거진항 정비 사업이 갈등 속에 늦어지며 어업인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일대의 민간인 통제구역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8만 2,815헥타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지난 2012년 DMZ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했지만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 설정이 부적절하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부족해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 중의 하나로 현재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능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종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 가구 수는 모두 62만 1,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0만 가구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의 나홀로 가구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16년 32.1%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금 횡령 등의 비리로 강원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금의 절반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징계부과금 제도 시행 이후 강원도 공무원에게 모두 79건에 5억 2천만 원이 부과됐지만 그중 2억 7천만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화천군 공무원 A씨에게 부과된 1억여 원, 그리고 지난 2012년 원주시 공무원 B씨에게 부과된 7,800만 원 등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016년 이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 200억 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15년 285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6년 213명, 지난해엔 17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015년 374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줄었지만 2016년 308억 원, 지난해엔 223억 원으로 여전히 많은 액수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 영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12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홍천군의 대표 가을 축제인 홍천 인삼 한우 명품 축제가 오는 6일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는 40회째를 맞는 무궁화 축제를 인삼 한우 축제와 함께 통합해 오는 5일부터 열립니다. 이 무궁화 축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민속화합 줄다리기 대회 예선전으로 시작돼 다음 날 홍천읍 토리숲에서 인삼 한우를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는 8일에는 홍천 농특산물로 만드는 요리 경연대회와 9일에는 민속화합 씨름대회가 마련됩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정선 아라리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연극과 음악, 노래, 무용과 영상, 타악 등 다양한 장르로 현대적으로 창작한 정선 아리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읍면 화합 한마당인 아라리 길놀이와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그리고 멍석 아리랑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평창강 둔치에 드넓게 펼쳐진 천만송이 백일홍이 장관을 이룬 이번 축제에는 추석 연휴에만 14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흥행 면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창구군과 축제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와 KTX 개통 등의 영향으로 축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76곳과 수협 9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00곳에서 신입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2015년 제1회 전국단위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종합장 선거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까지 조합장 선거를 총괄 관리할 예정입니다.
도내 과속으로 인한 무인 카메라 단속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과속 무인 단속 건수는 모두 62만 1,584건으로 전년보다 4만 건, 2015년보다는 5만 건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도내 최다 적발 장소는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터널 2후 구간이 4만여 건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